집에서의 생활이 많고 집이라는 공간을 좋아한다. 그러기에 미니멀 라이프, 심플한 생활이 동경하며 정리정돈의 기술에 관한 책을 읽거나 수납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면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수납 기술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정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매일 5분씩의 정리정돈, 빈 페트병, 우유팩 등을 잘라서 활용하는 수납 방법들이 나에게는 말처럼 쉽지가 않다. 정리정돈을 하겠노라 마음먹고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분류한다며 물건들을 모두 꺼내놓고 마무리도 짓지 못한 채 다시 물건들을 제자리에 넣어버리게 되는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집이라는 공간을 좋아하고 깨끗하고 심플한 공간을 원하지만 나는 정리정돈이라는 것,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정리정돈의 방법 또한 쉽지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나에게 깨끗한 공간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리정돈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애당초 정리정돈할 물건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사실 정리 기술이라고 해야 별게 없다. 그저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물건들,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골라내고 필요 없는 물건이 눈에 띄면 그 즉시 제자리에 갖다 두거나 버리는 것이다. 또 침실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기에 잡동사니를 두지 않는다. 가급적 침구나 스탠드, 잠잘 때 필요한 간단한 소품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으려 노력한다. 침실에 있는 서랍장 위에도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다. 장식품을 올려놓으면 먼지가 쌓일 텐데 내가 그 먼지를 날마다 닦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부엌에도 필요한 물건만 둔다. 매일 쓰는 밥그릇, 국그릇, 작은 접시, 큰 접시를 사람 수대로만 두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했다. 가끔 쓰는 그릇은 상부장 높은 곳에 올려두었다. 이렇게 하면 이 그릇 저 그릇을 꺼내 쓰느라 설거지대에 다보탑을 쌓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냄비도 크기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된다. 프라이팬도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면 족하다. 컵도 사람 수대로 하나씩만 두고 컵이 없으면 각자 알아서 씻어 쓰라고 말하는 냉혹한 주부가 되어야 한다. 욕실도 마찬가지다. 굳이 샴푸 종류가 3가지나 될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한 샴푸 하나씩만 두면 된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쟁여두는 물건은 만들지 않는다. 나 같은 정리의 존재에게 유용한 정리의 기술은 부지런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부지런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게으른 나 자신을 인정하기에 나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리정돈의 기술이란 정리정돈할 물건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물건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더 늘리지 않으려 노력한다. 만약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다면 기존에 있는 물건을 먼저 버리거나 누군가에게 주고 이 물건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대체할 만한 것은 없는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치가 있을 만한 물건인지 좀 구차하다 싶을 정도로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미니멀 라이프, 심플한 공간을 꿈꾸지만 정리정돈에는 소질이 없다 하는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애당초 정리정돈할 물건들을 만들지 않는 정리의 기술을 권하고 싶다. 평소 돈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이 전부라는 사고는 문제가 되겠지만 먹을 것을 사고 공과금을 내야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삶 속에 돈의 가치는 분명하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돈에 너무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 돈이 많지 않아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뭘까? 대개는 이런 것이다. 결국 돈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절약은 말처럼 쉽지 않다. 다이어트와 비슷할 정도로 어렵다. 절약하려고 정해진 금액에 맞춰 촘촘하게 예산을 짜도 늘 오버되기 십상이고 아끼려고 하면 할수록 사고 싶은 것들은 자꾸 눈에 띈다. 싸구려 티셔츠를 사는 반짝의 기쁨,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도착해
포장을 뜯을 때 그 설레는 기분은 말할 것도 없다. 여행을 가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쇼핑이 아니면 뭐겠는가. 나는 종종 물건을 사는 것이 사는 사람의 이미지를 사고 싶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물건을 사는 것으로 내가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남들이 단벌신사라고 생각을 하건 말건 똑같은 셔츠만을 잔뜩 사서 매일 바꿔 입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오래전 나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을 때 마지막 사치를 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그야말로 실컷 썼다. 좋은 호텔방에서 자고 좋은 식당을 가고 매일같이 커피숍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까지 먹었다. 그러고 나니 우스웠다. 이게 뭐라고 그렇게 안달복달 했던 걸까 싶어 웃음이 나왔다. 그러니까 절약을 해야 한다면 우선 한부터 풀어야 한다. 써본 사람이 절약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궁색하지 않게. 내가 가진 것은 한정되어 있기에 매달 어느 정도의 생활비에 맞춰서 생활한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돈을 쓰지 않거나 절약하는 즐거움을 익힌다. 그렇다고 1,000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하나에 벌벌 떨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차라리 그만큼 돈을 더 벌거나 다른 데서 절약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받아온 크레파스, 사인펜, 색연필이 넘쳐난다. 이러니 아이들은 물건을 아낄 줄 모르고 아낄 줄 모르는 마음은 자꾸만 새 것을 찾게 만든다. 무엇을 얻어내도 기쁘지가 않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 나는 딱 필요할 만큼의 크레파스만 내놓고 나머지는 서랍 속에 감추었다가 쓰던 것을 다 썼을 때 하나씩 꺼내주던지 어딘가에 기부하거나 기증한다. 냉장고는 더 이상 큰 것으로 장만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사고 먹을 만큼만 보관한다. 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장을 보러 가기 전에는 일단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들로 어떻게든 만들어 먹어보려고 애쓴다. 새 옷을 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있는 옷으로 꾸며보려 노력하고 놀이공원보다는 그냥 공원으로 소풍을 더 자주 간다.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나다운 소비, 생활 방식인 것이다.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일은 좋은 일이다. 누가 마다하겠는가. 다만 소유라는 것은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기에 그저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계획 있게 소비하고 평범한 듯 보이는 일상 안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이고도 담백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